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여의도 빅이슈 지금 12시 4분이고요. 금일 조금 혼란스러운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종목도 빼고 수익 실현하고 이랬던 부분이 있는데, 정리를 좀 빨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좀 변경을 제가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금일 관련돼 가지고 에코프로 5% 정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던 거는 뭐냐면은 중국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 건장 리스트 폐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중국 자동차 죄송합니다. 배터리 관련돼 가지고만 좀 이렇게 써라 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없어졌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냐면은 내년에 2차 전지 쪽 관련돼서 일단은 보조금 나가는 것들이 조금 없어질 거다라는 기대심인 거죠. 일단 폐지된 거는 권장 리스트 폐지는 팩트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시장 개방의 확대와 함께 2차 전지 쪽 관련되는 보조금을 좀 폐지를 할 거다. 라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저희 국내 업체의 수혜가 좀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뭐냐면은 중국의 이제 CATL 그다음에 BYD 요게 이제 중국 시장에서 한 23% 15%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좀 더 성능이 뛰어난 제품으로 변경이 될 거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LG화학과 삼성 SDI 쪽의 제품으로 변경이 된다. 라는 큰 이슈가 오늘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를 좀 들어갔는데요. 일단은 그 19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이제 작년 영업 대비입니다. 그걸 정리를 하면은 이게 퍼센테이지라서 좀 틀립니다. 수치는. 왜냐면은 영업을 1억 내다가 5억 내면 500%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 부분이 퍼센테이지인 거를 좀 감안을 해 주시고 코스모 화학이 254, DA 테크날로지가 228, 에코프로가 61, 상하프론테 41, PNE가 35, 일진이 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 요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종합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변경을 좀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좀 크게 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많은 종목 중에서 왜 에코프로냐 라고 하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의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쳐다보지 않습니다. 일단은 쳐다보지는 않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뭐냐면은 재작년 2017년에 크게 2차 전지 쪽 관련된 전기적 수급이 쭉 오르면서 선행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요런 부분이 있어서 17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4만원 정도까지 갔었죠. 그 다음에 2018년에 쭉 행보장을 가지다가 쭉 빠져서 지금 현재 이제 27,000원대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정말 2017년, 18년, 19년도의 성장치가 정말 요 그래프대로 가느냐라는 거를 좀 보면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에코프로 쪽 관련돼서 조금 이제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화면에서 이제 좀 보시면 이게 이제 네이버에서 보면은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17년에 뭐냐면은 매출액이 3,200억에 영업이익이 218. 그 다음에 2018년에는 매출액이 2배 올랐죠. 근데 시총은 그때 주가로 반영됐던 거는 17년하고 18년 같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17년 마지막하고 17년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신기하죠? 근데 2019년에 어떻게 됐냐? 매출액이 1.5배 정도로 점프를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거의 1.5배로, 거의 2배죠. 점프를 하죠. 근데 당기순이익은 462에서 705까지 올라갑니다. 영업이익률도 좋아지고 순이익률도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BPS라는 거 북밸류도 좋아집니다. 만원 정도로.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27,100원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들어가 볼 만하다
라는 의사결정이 있었고, 에코프로는 제가 2, 3주 전에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드렸던 종목인 거고, 오늘 하루아침에 의사결정이 된 종목이 아니라는 점은 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다시 들어와서 오늘 그래서 5% 정도에 들어갔다 라고 하는 거고, 어느 정도 기간하고 나름대로의 수급이 더 오른다 라고 하면 비중을 좀 확대를 하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크게 좀 의사결정을 좀 내린 게 있습니다. 자, 셀리버리 지금 비중을 5% 정도 더 축소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셀리버리가 42,250이 중요 지점이에요. 그걸 갖다 다른 종목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이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의 이슈나 아니면은 바이오 섹터 부분의 코스닥 지수가 반등을 해야지만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만약 기다리는 것들이 한 1주나 2주 정도가 더 남은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 무너지면은 어떻게 된다? 여러분의 피해로 이제 간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과감한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가 비중을 5% 담으세요, 10% 자 늘립니다 이렇게 해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빠졌네 이러고 또 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그러한 부분의 비중을 줄이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축소에 대한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금일 저희는 뭐냐면은 5G 관련돼서 와이솔 19,700원에 전량 매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매도를 뭐 제가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KMW, 솔리드 에이스테크, 뭐 유비쿼스 홀딩스, 뭐 HFR, 뭐 그런 것들 여기 쭉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화면을 조금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현재의 뭐 하는데 거의 뭐 다 빠졌죠. 시장분들 의견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더 어차피 오래 가니까 괜찮지 않느냐. 개인이 과연 이런 장에서 견딜까요? 솔리드가 오늘 8% 빠지고 KMW 어제 빠진 거에서 또 빠지고 10몇 % 빠진 겁니다. 제가 우려했던 유비코스 홀딩스도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매도 주체가 CS예요. 원래 자기가 가져가는 쪽인데 뭐 조정해서 빼겠죠. 이틀 동안 계속 빼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급은 많이 악화돼 있다. 그리고 왜 이런 게 계속적으로 나타나는가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한국의 지금 현재의 2, 4분기 상장 기업의 수익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근데 폰은 그대로다. 더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권사나 외국인들은 투자 의견을 축소합니다. 자, 축소한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조정이 더 있고, 코스닥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는 660에서 680대로 다시 회귀한다 라는 그런 안 좋은 소식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안 좋은 일들만 있느냐, 그렇게 종목을 다 팔고 수익 실현하고 나면 우리는 뭐 하느냐 라고 하는데, 저희의 결론은 오늘 말씀을 드렸던 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비는 피합니다. 소나기는 피하는 게 상식입니다. 현금 확보하고 7월 웃으면서 종목을 찾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한 종목에 대안은 있으십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은, 일단은 시나리오는 그렇습니다. 미중 협상이 지금 6월 말 정도까지 있는데, 아직까지 뭐 이번 주 오늘이 6월 25일이니까 뭐 수, 목, 금 추가적인 하락 여락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뭐 안 좋은 소리가 있으면 7월 초에 또 빠지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은 그때의 괜찮은 종목을 다시 잡아도 늦지 않다. 그리고 충분히 그게 현명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뭐 몇 % 더 빠진다고 해서 조정을 해서 뭐 손절했다. 그거는 크게 1년짜리 농사를 볼 때는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측면은 뭐냐면은,
코스닥이 추가 하락 시에 저희 종목의 선택은 폭은 넓어진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7월 초에 그렇게 많이 빠졌을 때에 괜찮은 종목을 저희가 잡고 3분기에는 회복이 되고 4분기에 수익이 증가되고 2010년 1분기에 수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모델을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와중에 저희가 조금 많이 빠지면서 괜찮은 종목 있네 라고 하면은 저희가 좀 들어갈 거고요. 그런 종목에는 여전히 바이오와 그 다음에 5G 종목들은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로 봅니다 라고 해서 계속 가져가지는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적절하게 빠질 수 있으면 빠지고, 그 다음에 견딜 수 있으면 견디고, 그런 측면을 가겠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뭐 지금 7월이고 8월이고 9월이고 10월이고 뭐 11월 12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7월 초에 AFW는 조금 한번 볼 겁니다. 이 회사는 나름대로 삼성 SG에 독점적으로 이제 음극마찰 용접 단자를 공급하는데, 매출은 그래 크지 않습니다. 수익률은 좀 많이 남는데 뭐 한 3천억 정도의 100 얼마 정도의 수익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다만 이 업체가 신규 상장 업체이기 때문에 아마 2차 전지 쪽 관련돼서 오늘 말씀드렸죠. 중국 쪽 관련돼서 나름대로의 중국 업체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이 많이 없어질 거다라는 게 있고, 이 업체가 올해 하반기에 뭐냐면은 중국 절강성의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항주정각 이쪽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중국 전기자동차 내수시장을 공략한다는 측면이 있어요. 자, 이러면은 추가적인 매출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뭘 받게 되는 거죠? 라이센스를 받게 됩니다. 기술 수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업체의 그 나름대로 약간 좀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뭐냐면은 타 제품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좀 있고, 두 번째는 무게가 좀 경량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무게가 좀 작아진다는 얘기는 전기차의 배터리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러면 전기차는 뭐냐면은 출력이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다 뭐 전기차 자체의 그 외형을 죽으로 잡는 게 알륨이든지 가벼운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AFW가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관심을 받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 상장 부분에 뭐 청약을 들어가도 좋냐라고 했을 때 제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런 종목이 또 하나 기회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두산 퓨어셀이라고, 두산이 지금 현재 인적 분할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지금 현재 그 배분율로 따지면은 두산 퓨어셀이 시총 배분이 한 1,3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적정 평가로는 뭐냐면 3천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날 바로 상장을 10월 18일 한다 하더라도 뭐냐면은 나름대로 한 120%의 상승 여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 한 번 더 이러한 부분을 좀 노려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두산 솔루스인데, 이런 부분도 똑같이 이제 상장은 10월 18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분할했을 때 배분율로 따지면 시총이 1,000억도 안 되는데, 지금은 이제 평가 가치는 한 4,000억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기회가 좋은 종목들을 현금을 확보했다가 들어가는 게 저는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올리패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SV인베가 12%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SV인베 자체의 금액으로는 한 6%, 모태펀드가 6% 가지고 있는데, 심사 청구는 4월 24일 날 들어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쭉 있는데, 요거는 뭐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되고,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은 올리패스는 뭐 R&A 관련주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고 싶다 라는 의견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아직 상장이 미정이라서 요거는 어떤 그냥 관심 종목으로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7월에 기회가 있을 때 편입을 한 2종목 정도 하고 비중을 좀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일은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나름대로의 성과를 좀 내겠다 라는 게 저의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2, 4분기가 지나는 6월, 지금 현재 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좀 피해가는 게 현명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분기 회복되는 시점에 두세 종목 정도 가지고 가다가 괜찮은 종목을 더 세워서 4분기의 수익을 극대화하겠다. 그 다음에 2020년 1분기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모델링으로 가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그래도 견디면 한 종목으로 견디면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상황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호락하지 않고요. 그런 부분에 더 추가적인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괜찮다. 올해 2배, 3배까지 간다. 라는 5G 관련되는 종목도 7, 8% 오늘 지금 급락을 하고 있죠. 자, 그게 포지셔닝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기관하고 외국인들. 자,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릴 내용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어제 어느 분이 이제 바이오 관련돼서 또 이제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걸 좀 가지고 내려와서. 자, 요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 해제를 시키면서 자, 올릭스 보겠습니다. 어제 금액대에서 웬만하면은 제가 주봉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금액이면은 참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은 어떻다?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면 HTS에서 공매도라고 전체적으로 이제 클릭을 하시면 종목별 공매도 추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제 저녁에 올릭스는 기관이나 어떤 투자하는 큰 손들이 어떻게 보느냐라고 했는데, 비중이 지금 현재 2.98에서 6.65까지 늘었습니다. 어젯밤에. 이게 최종적으로 보려고 그러면은 그날 당일날 6시 30분 이후에 제공이 됩니다. 올릭스의 지금 공매도 비중이, 나 이거 미리 사놨다가 나중에 그냥 팔 거야 라는 거죠. 내려간다에다가 배팅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2%에서 6%로 갔죠. 올릭스가 오늘 4%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바이오 제약 안 좋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릅니다. 라는 게 지금 현재점인 거고, 두 번째는 더 비관적인 거는 뭐냐면은, 이게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죠. 자, 매출이 2, 4분기에 잘 나올 거, 7월에 8월에 매출이 잘 나올 거라고 하는 5G도 지금 현재 다 수익을 실현하는 마당에, 자, 이런 종목에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성장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시장의 흐름에 저희가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게 낫습니다. 자, 이중황체, 금년 시장에 가장 큰 화두가 됐던 내용들이죠. 제가 화면을 전환을 안 해서 자, 올릭스가 지금 현재 최하점까지 내려와서 5만원 이하까지. 올릭스는 원래 55,000원대 보면은 거의 다 매수를 해서 다시 구간대에서 사서 수익을 7만원대 다시 파는 그런 종목이었던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에서 이탈을 한 거죠. 자, 누적의 공매도 부분도 지금 이제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중항체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중항체 쪽에 금년의 바이오의 항체의 가장 큰 관심들이 뭐냐면은 이중항체였습니다. 이중항체. 여러 가지 좀 있는데, 오늘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단가가 좀 많이 떨어졌다 해 가지고 쭉 들어가 있는, 그렇게 해서 쭉 해서 이제 수익이 많이 올라갔던 휴맥스, 오늘도 뭐냐면은 지금 현재 9% 정도가 떨어졌죠. 자, 그러면은 어젯밤에 휴맥스는 비중이 얼마나 늘었느냐? 9%로 올라갔습니다. 공매도.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이중항체 쪽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뭐, 종목만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뭔가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기술도 계속적으로 열어드리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중함체 쪽을 제가 보면은, 자, 오늘, 자, 판매신 한번 볼까요? 자, 이중합체는 ABL 바이오, 뭐, 유틸렉스, 파맵신, 에클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파맵신의 어제의, 공매도가 6%로 늘었죠. 파맵신 오늘 지금 현재 마이너스 7%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자, 파맵신의 전체적인 주봉을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의 보지 못했던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셀리버리를 오늘 비중을 줄이시라 라고 한 거냐면은 웬만하면은 이 정도 선에서 멈추겠죠. 그래서 저희가 뭐 그때도 좀 들어왔었던 거고 비중을 5%로 반등하다가 지금 이제 떨어지는 자리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공매도를 많이 때리고 더 내려가는 쪽에다가 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견딜 수 있느냐? 견딜 수 있을 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계시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게 현실인 거고요. 아직까지 셀리버리는 공매도 비중이 크지가 않습니다. 왜? 이게 나름대로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도 무서워서 못 들어오는 거죠. 예. 다만 오늘은 전반적으로 외국인 기관들이 코스닥에서 빼는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쪽의 포지셔닝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제가 항상 종목을 HTS 볼 때도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좀 해 주십시오. 오전에는 마이너스 0.8% 떨어졌다가 지금 뭐냐면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팔면서 지금 현재 플러스 3, 4로 좀 전환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시세를 전체적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종합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HTS 치시면은 시장 종합이 나옵니다.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시장 종합이 뭐냐면은 코스닥은 외국인이 지금도 팔고 있고 기관도 팔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개인만 사고 있는 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게 오늘만의 문제냐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정을 하십시오 라고 했고 또 이후에 만약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여러분들은 거의 패닉일 걸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견딜 만큼 비중을 좀 낮추고 가는 게 좋습니다 라고 과감하게 결단을 드린 겁니다. 자, 그게 맞는 거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어떠한 뭐 매매를 하는 것도 좀 중요하겠지만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수익이 가장 우선이다 라는 나름대로의 제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싫은 소리다 하더라도 그냥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고 그게 1년 올해 지금은 이제 6월이죠. 뭐 그러면은 3, 4분기 더 남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 계속 하고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수익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그러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큰 제가 결심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가 이제 방송을 여러분들의 반응보다는 결론은 여러분들의 수익에 모든 목표점을 두겠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분명히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냉정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종목과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셀리버리 뭐 마이너스 10% 정도 손해본다? 뭐 그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거는 제 방송의 비중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서 나름대로의 뭐 흔히 얘기하는 몰빵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들은 약간 조금 힘들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는 만큼의 투자가 결국은 성공을 이끌 수 있다 라는 부분인 거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하나 더 들어갔죠. 에코프로 나름대로의 괜찮은 종목입니다. 들어가서 수익을 내겠다. 두 번째는 7월에 종목이 조금 빠지고 수익 실현하고 한 거 가지고 7월에 좋은 종목으로 다시 두세 개를 잡겠다. 그런 부분에서는 10월달, 그 다음에 뭐 7월달, 그 다음에 나머지 올리패스 종목도 추가적으로 있다라는 거고, 시장 상황의 변함에 따라서 나름대로 제가 SV 인베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5G 쪽도 다시 정리해서 들어가겠다. 다만 시장의 흐름은 순응하겠다 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험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종목은 다 좋습니다. 종목은 좋습니다. 다만 그게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거냐 안 가져다 줄 거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더 냉철하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의 수익을 우선해서 운영을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무조건 종목만 가져다 주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하나하나 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은 좋은 건지, 시장의 큰 흐름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자리를 하겠습니다. 이틀 전에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가상화폐 쪽 관련돼 가지고 흐름이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SCI 평가정보 17%, 제이시언 25%, 비덴트 25%, 우리기술 14% 정도 갑니다. 자, 어제에 만약에 단타를 친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을 우리가 들어갔겠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좋을 때 단타를 쳤을 때는 성공률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요즘같이 변동성이 큰 장세는 제가 들어가는 시점에 바로 물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뭐 한 5% 정도 수익 본다? 그러려고 제가 이 장에 지금 들어간다?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현금 확보하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7월에 더 좋은 종목으로 승부 거는 게 여러분들의 수익이 도움이 된다 라는 결론입니다. 가감하게 제가 결단을 내릴 때는 무섭게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해해 주시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방송을 하는 부분은 참조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가장 명확하게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조는 하지만은 비중과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이 되지 않으시면 1년 뒤에도 아마 한 종목에다가 몰빵을 하실 거고 2년 뒤에도 몰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런 변동성은 개인이 가져가기 힘듭니다. 두 번째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산을 운영하고 계시는 증권사에 계시는 분들이나 투자 운영 쪽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한 종목으로 승부를 걸지 않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주식은 시장의 흐름에 순응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순응하는 부분은 저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저보다 더 큰 기관들도 있고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분들이나 기관들의 시각이 어떻게 흐르느냐, 포지셔닝에 따라서 상당히 수익은 크게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순응하면서 수익을 내는 게 개인들은 안전하다라는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좀 느낀 부분이 좀 많습니다. 뭐냐면은, 명확하게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니까 비중을 잘 지키지 않더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중 안 지키는 분이 계시면 따끔하게 제가 잔소리를 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위험 분산 하지 않는 분이 있으면 제가 철저하게 더 잔소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 이 수익을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수익 실현을 와이솔도 맞아 했죠. 그래서 초기 비중으로 따지자라고 하면 한 10몇 %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비중을 확대하면서 가져갔기 때문에 한 뭐 12, 13 뭐 그렇게 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하시라고 할 때 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지금 와이솔 0.5까지 내려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2%, 3%대 갈 때입니다. 그리고 제가 더 우려하는 거는 유비코스 홀딩스나 유비코스를 CS증권이 계속적으로 판다라고 하면은 이건 답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려를 많이 하는 거고요. 와이솔 외국인하고 기관 수입 뭐 수급 좋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저는 뭐 거래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뭐 이 정도 들어오는 거 가지고 뭐 외국인 기관 양매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면 오늘 수익을 현실화시키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돈은 소중합니다. 가족의 돈인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장이 정말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거고 내일은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정이 현명한 결정이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셀리버리의 나름대로 종목 좋습니다. 그리고 다만 2, 3일을 이 상태로 여러분이 더 견딜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한 거라는 충분한 어떤 제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나름대로 좀 수익을 잃었다 하는 부분들은 제가 7월, 8월, 9월에 책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종목으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겠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요즘 뭐 등산 자주 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더 느낀 부분, 생각을 정리한 부분은 뭐냐면 제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는 좀 신중해지고 영향력이 있어지는구나 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철저하고 더 준비를 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들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좀 더 소통하고 그 다음에 교류하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좀 더 이해하면서 좋은 수익을 창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의 결정이 저는 현명한 결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저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우선적으로 두는 그런 포지셔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안 좋은 장에서 힘들게 들어와서 고생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그래도 7월에는 좀 더 전망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 전망은 좋아진다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셔도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더 준비를 많이 하겠다 라는 측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날씨가 갈상 뭐 계속 더워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건강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